세상에는 똑똑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대단한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살면서 저지르기 쉬운 명백하고 멍청한 실수들만 요리조리 피해가도 인생의 후반부에는 상위 1%의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수학이자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을 상상할 때 대단히 복잡한 전략이나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정보를 떠올립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장에 들어가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익률을 올리는 장면을 꿈꾸곤 하죠. 하지만 오랜 시간 투자의 세계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공은 얼마나 눈부신 결정을 몇 번 내렸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피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투자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좋은 수익을 내며 숫자를 키워왔어도 어느 순간 멍청한 결정으로 0이라는 숫자를 곱해버리면 결과는 순식간에 0이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지요. 똑똑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곱셈의 함정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99번의 훌륭한 결정을 내리지만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오판으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데 모든 집중력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복잡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정답은 늘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을 먼저 익히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상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사고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실패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묻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서 투자로 완전히 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남들이 다 좋다고 몰려가는 곳에 뛰어들면 됩니다.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자산에 전 재산을 걸고 매일같이 남들과 내 처지를 비교하며 조급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의 확률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실패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저 그 행동들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내 계좌를 박살내는 행동을 피하는 것은 조금만 이성을 차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착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훨씬 명확하고 실행하기 쉽습니다. 투자를 망치는 가장 흔하고 무서운 감정은 공포나 탐욕이 아닙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나 이 질투라는 감정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깝게 모여 살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내 동창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거나 지인이 어떤 주식으로 몇 배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덜컥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싶은 자괴감이 들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벼락거지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 조급함과 질투심은 사람을 완벽하게 바보로 만듭니다. 평소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게 만듭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산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이해할 생각도 없이 꼭대기에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질투는 우리에게 무언가 당장 행동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남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 투자에 뛰어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남이 돈을 버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내 돈을 잃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빨리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남의 속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질투심을 다스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잘 아는 분야가 있고 전혀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능력 범위라고 부릅니다. 이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범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회식 자리나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최신 기술이나 유행하는 투자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만 모르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아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척은 결국 진짜 투자로 이어집니다.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약 바이오 주식의 임상 결과에 돈을 걸고 이름도 생소한 암호화폐의 미래 기술에 노후 자금을 태웁니다. 능력 범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도박판에서는 운이 좋으면 한두 번 돈을 딸 수 있겠지만 결국 판이 거듭될수록 통계적인 확률에 의해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이 향후 10년 뒤에도 살아남을지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지루해 보이는 사업이라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100배, 1000배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가 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마법의 상자보다는 낡았어도 구조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 몇 개의 기회만 제대로 잡아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자주 지루함을 참지 못해 어리석은 짓을 저지릅니다. 무언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사고 팔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일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투자는 야구와 다릅니다. 투수가 던지는 모든 공의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 내가 완벽하게 칠 수 있는 공이 올 때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됩니다. 관중들이 왜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느냐고 야유를 보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십 개의 공을 그냥 흘려보내다가 정말 이거다 싶은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만 힘껏 스윙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작은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고 결국 잦은 매매로 수수료만 날리며 계좌를 녹여버립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훌륭한 투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내 판단력을 지켜내는 아주 치열한 활동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의 유혹도 우리가 피해야 할 명백한 어리석음 중 하나입니다.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과도한 빚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익률을 맹신합니다. 1년에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빚을 끌어와 덩치를 키우면 20%, 30%를 벌 수 있다는 계산을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완벽한 예측이란 없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시장은
이따금씩 이유 없이 미쳐버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터지기도 합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이런 폭락장이 와도 그저 고통스럽게 견디면 그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갇히는 제자리를 찾아가니까요.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시장이 바닥을 치는 바로 그 순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자산이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영리하게 빨리 부자가 되려다 영원히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는 셈입니다. 인생에서 딱 3가지만 조심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술, 여자, 그리고 레버리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게 바로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레이스에서 1등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트랙 위에 남아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남기만 한다면,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만 피한다면 나머지는 시간과 복리가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복리의 마법은 처음에는 아주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눈덩이를 굴릴 때 처음에는 아무리 굴려도 크기가 변하는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눈덩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거대해집니다. 이 복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중간에 눈덩이가 깨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멍청한 실수는 바로 이 눈덩이를 한순간에 깨뜨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한번 깨진 눈덩이를 다시 뭉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눈덩이가 스스로 커질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짓을 피한다는 원칙은 돈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대단히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신뢰를 깨는 행동, 약속을 어기는 짓, 같은 명백하게 나쁜 행동들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꽤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를 통해 한 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시간들이 길게 누적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평판을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저지르기 쉬운 수많은 어리석은 선택들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관리도 똑같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기적의 영양제를 찾아다니고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수면을 부족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명백하게 멍청한 습관들만 제거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채우려고만 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것을 비워내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즙을 챙겨 먹으면서 밤늦게 야식을 먹고 잠을 설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전형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고 그 단순함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강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남들보다 더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등을 떠밉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고 섣부른 판단을 멈추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강박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나고자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쏟아지는 뉴스, 끊임없이 바뀌는 유행, 주변 사람들의 참견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 삶의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대단히 똑똑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아주 조금만 덜 어리석게 행동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남들의 시선에 휘둘려 지출하지 않으며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는 함부로 돈을 밀어넣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용담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단기간에 짜릿한 성취감을 주지도 않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나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하고 지루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 길고 긴 인생의 곡선을 그려낼 때 여러분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평범한 결정들이야말로 그 어떤 천재적인 직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하게 여러분을 상위 1%의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지능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복잡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너무나도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지능에 취해 경솔하게 내뱉은 판단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과정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예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 앞에 예외란 없습니다. 멍청한 짓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겸손하게 실수를 피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높은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직한 마음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 평정심, 그리고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인내심.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복잡하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만의 경계선을 지키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은 달리기가 아니라 아주 긴 여행입니다. 서두르다 발을 헛디디는 것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결국 더 빨리 목표에 도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저 어리석은 짓을 피하십시오. 살아남아서 시간이 여러분의 편에서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제가 아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평범하며 가장 위대한 성공의 방식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끝까지 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멈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자신만의 성벽을 쌓곤 합니다. 특정한 이념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지적인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가설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지만 그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자신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자 지혜로운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빨리 뛰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당신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는 멍청한 행동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벼랑 끝으로 달려갈 때,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을 갉아먹을 때, 당신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당신이 잘 아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고 당신이 쌓아온 견고한 평온함과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위 1%가 되는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빌며 이 긴 대화를 마칩니다.